안녕하세요. 저는 글라스고 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학위를 마치고 현재는 포닥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재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글라스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글라스고에서 어떻게 학위 과정을 하고 포닥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코비드 19 그리고 브렉시트 이런 것들을 영국이 겪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제 연구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는 분위기인지를 조금은 현지에서 그거를 다 겪어냈던 사람으로서 조금은 전달을 해드리며 현지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한국에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그거를 다 이제 직접 겪었던 사람으로서 그 실제 분위기들은 어땠는지를 조금이나마 조금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그거를 이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스코틀랜드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잉글랜드에 있으신 분들은 또 잉글랜드 나름의 또 분위기가 조금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느낀 그 느낌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는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라서 사실 조금 기분 좋은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마지막에 가면은 되게 디프레싱한 걸로 끝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라스고 대학교에서 학위도 석사 박사를 하고 학사는 한국에서 했고요. 석사 박사를 하고 지금 포닥까지 계속 글라스고 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네, 글라스고 대학교는 1451년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스피킹 컨트리에서는 네 번째로 오래된 학교라고 이제 뭐 말은 하는데, 네, 뭐 실제로 제가 직접 확인을 다 해본 거는 아니라서 뭐 자기네들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저도 믿으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글라스고 대학교에는 크게 네 가지 컬리지가 있고요. 저는 이제 스쿨 오브 인펙션 앤 이뮤니티, 최근에 학교에서 좀 대대적인 이제 학교 이제 그 시스템 변경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학교 이제 스쿨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서 MVLS 밑에 스쿨 오브 인펙션 앤 이뮤니티 안에 저는 CRG와 뉴로펜이라는 그룹이 있고요. 그 안에 저는 이제 뉴로펜이라는 그룹 안에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제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학교에서 이렇게 지금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아주 좋은 학교다라고 자랑스럽게 어드버타이즈를 하고 있는데, 뭐 글라스고 대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좋은 리서치를 하기 아주 좋은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도 있으니까 너무 영국의 날씨를 걱정하지 마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그런 날이니까 영국에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고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박사가 끝나고 포닥으로 넘어가는 거를 중점으로 하기 위해서 석사 박사로 진학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터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질의응답 부분에서 이제 물어봐 주시거나, 혹시 시간상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부분에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코스로 들어가는 부분은 영국에서는 석사가 이제 MSC와 엠레스라는 이제 특별하게 엠레스라는 이제 학위 과정이 있는데요. 엠레스의 경우는 영국에만 있는 좀 독특한 학위 과정이다 보니까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잘 선택을 하면은 PhD로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MSC가 아닌 엠레스를 선택을 해서 진학을 했고요. 근데 입학 상담을 제가 이제 학생들을 해주다 보면 엠레스로 진학을 하다 보면 진학을 했을 경우에 PhD로 진학을 했을 때 더 유리하다고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엠레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연구석사라고 해서 좀 리서치에 포커스가 된 이제 그런 석사 과정인데요.
근데 이거는 MSC가 더 엠레스보다 나쁘다, 좋다, 어느 과정이 더 좋다, 나쁘다 보다는 본인이 나에게 필요한 석사 과정이 어느 건지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꼭 엠레스가 박사 과정을 가는데 MSC보다 더 좋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박사 과정을 만약에 가는데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울 수 있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지, 꼭 내가 엠레스 학위가 더 있을 때에 박사 과정을 가는 게 더 유리하다. 그렇게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엠레스는 영국에만 있는 사실 좀 독특한 학위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영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을 때는 내가 엠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엠레스가 뭐야라고 사실은 밖에서는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네, 그 부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사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신만의 이제 리서치 프로포즈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이미 펀딩을 가지고 되는 프로젝트인지에 따라서 지원 경로가 조금은 다르고요. 이제 이미 펀딩이 된 디자인드 프로젝트 경우에는 이제 스타이핑, 연구비나 생활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는 사실 이게 이제 브렉시트 때문에 약간 달라진 경우인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는 사실 자체 지원, 이제 펀딩이 사실 없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경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EU 스튜던트들이 전부 다 인터내셔널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제 UK, EU 만으로 분리가 되던 것들이 EU 스튜던트가 전부 다 인터내셔널로 빠지기 때문에 이제 인터내셔널의 분류 자체가 굉장히 커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 오던 기회가 EU랑 이제 전부 다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 대한 지원 자체의 범위가 훨씬 더 좀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학생들한테는 영국으로 오는 펀딩의 기회가 조금 더 지금 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UK와 EU가 공동으로 묶여서 이제는 그 인터내셔널한테 이제 이제 한국 학생들한테 올 기회가 조금 줄었었다면 지금 이제 브렉시트를 통해서 그게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사실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EU 학생들한테는 조금 안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본인이 이제 디그리 코스에 들어왔다면 이제 학위가 끝났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석사에서 박사로 갈 때는 영국에서는 이제 학사를 한 경우에는 사실 석사를 잘 안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또 약간은 독특하게 학사를 4년째 학사를 했을 때는 BSc 언어라고 해서 그게 약간 석사와 동등한 이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석사에 준하는 그런 취급을 받기 때문에 BSc 언어를 수여받게 되면은 바로 PhD로 진학이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영국 학생들은 BSc 언어 과정까지 해서 4년짜리 학사를 하고 바로 PhD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석사 과정을 따로 한국 학생들처럼 학사, 석사, 박사 그렇게 하지 않고 BSc 언어를 하고 바로 PhD로 진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BSc 언어라는 학위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학사 4년 하고 석사 2년 하고 박사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도 사실 영국 자체 좀 독특한 과정이고요. 근데 이 BSc 언어라는 학위를 줄 수 있는 학교가 영국 내에서도 몇 학교가 없습니다. 이것도 줄 수 있는 학교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학을 하는 학교가 요거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학교인지 좀 알아보셔야 되고, 이제 글라스고 대학교도 요거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학교다. 뭐 제가 좀 홍보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요거는 이제 사실 그 좀 오래된 학교, 좀 이제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도 당연히 요거를 줄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좀 이제 유명하고 오래되고 전통 있는 학교들은 요거를 사실 좀 줄 수 있다라고 보통은 사실 조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Sc 언어를 만약에 본인 학사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석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PhD로 박사로 영국에서 계속 학위를 박사까지 하실 거면은 사실 하시면 좋다. 근데 만약에 영국이 아니라 다른 학교, 다른 나라에 가서 하실 거면은 사실 석사, 박사를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것도 영국만의 좀 독특한 학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질문 받은 것 중에 이제
어떻게 진학을 하는 코스가 좋냐, 언제 연락을 하는 게 좋냐, 요런 그 질문들을 이제 제가 봤었는데, 거기에 약간 오버랩 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언제 연락을 하는 게 좋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석사 과정 하는 동안에 내가 박사 과정으로 생각이 있다면, 영국에서는 최소한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전에는 그 랩의 티오를 살펴보거나 관심 있는 랩이 있다면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제 비자 관련한 서류 준비나 그런 것들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본인이 여기는 12월 초 전에 이제 크리스마스 헐리데이가 보통은 되기 때문에 교수님과 관련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일정을 잡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아카데믹 이어, 그러니까 9월에 시작 일정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 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할리데이로 가면은 12월 24일, 25일 생각하는데 영국에서의 크리스마스 할리데이는 12월 1일입니다. 네. 12월 1일부터는 여기 사람들은 보통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 출근도 하고 오지만 이렇게 교통은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놀자 이게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모든 일이 다 딜레이되고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12월 초 전에, 그러니까 11월 말까지는 모든 것들이 일정도 잡히고 아주 많이 느리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이 느리기 때문에 그 전에 교수님과 인터뷰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잡히고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락을 했었나, 지원을 했었나 할 정도의 시기가 되면 회신이 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느리기 때문에 12월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이 TO도 좀 알아보고 랩에 연락을 해서 교수님과 이야기가 좀 끝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석사를 할 때 그 다음 아카데믹 이어에 내가 박사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이제 바로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좀 되게, 그러니까 사실 조금 촉박하죠. 9월에 시작했는데 11월 말에 끝나려면은 사실 만 한 달 반, 2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빨리 서두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학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학교를 좀 즐겨보고 좀 알아보고 사실 그렇게 하실 시간은 좀 여유가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박사에서 이제 리서치 어소시에이트, 그러니까 포스닥으로 넘어가면은 요것도 이제 연관해서 얘기를 드리면 라이팅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학위 논문이 끝나면 바로 포닥 자료와 관련해서 연락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연락을 하는 이제 학생분들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라이팅업이 자신의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랙트를 미루거나 아주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받아놓은 자리를 놓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미 맡아놓은 그 랩에서 너무 많이 늦어진다. 자기가 너무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노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본인의 라이팅업이 끝나서 이제 확실하게 내가 이제 바이바를 기다리는 정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 확실히 자신이 라이팅업이 언제 끝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을 때에 지원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포닥 자리에 대해서. 그래서 박사에서 포닥을 갈 때에는 그 정도 시점에,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의 라이팅업이 언제 끝날지 아는 시점이 됐을 때에 지원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보통은 드립니다. 그 전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언제 지원을 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졸업한 랩의 포닥 자리는 요거는 이제 제가 한국과 조금 달라서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넣었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졸업한 랩에서 포닥을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약간 이어가는 경향이 제가 있는 거를 좀 알고 있어서 하는데 여기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졸업한 랩에서 계속 남아가지고 조금 연구를 한다라는 게 여기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도 교수님 밑에서 조금 남아있는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리저브가 돼 있지가 전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제가 졸업한 랩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인터뷰 보고, 그러니까 서류 면접 통과하고, 인터뷰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교수님 밑에서 다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라서 내가 졸업한 랩에서 지도 교수님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포닥 자리가 쉬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한국과는 약간은 조금 다른 분위기, 내가 졸업한 랩에서 포닥 자리가 한국과는 약간은 다른 분위기로 조금은 진행이 된다라는 거. 내가 졸업한 랩에 포닥 자리는 리저브 되어 있나? No, never.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졸업한 랩에서 포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내가 라이팅업이 끝날 쯤 끝나기 확실하게 아는 시점에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교수님 랩에서 포닥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교수님 랩의 펀딩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그랜트를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진짜 허심탄회하게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국과는 분위기가 살짝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준비를 한국과는 다른 분위기라는 거. 여기는 뭐 좀 특히 한국인 특유의 그 정 같은 그런 것들은 조금 없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Are you really prepared라는 이제 조금은 추상적인 질문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학위 지원 서류도 많이 이제 좀 봐달라라는 부탁도 받고, 포닥 지원 서류도 봐달라, 뭐 잡 지원 서류도 조금 봐달라라는 조언을 해달라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는데, 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이제 미천한 도움이라도 좀 주고 싶어서 웬만하면은 이제 응해가지고 좀 봐주는 편입니다. 근데 10명이 부탁을 해오면 9명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서류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PhD라는 학위가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보다는 취업을 쉽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해외에서. 저도 석사 때보다는 석사 끝나고도 취업 도전을 해봤고요. 영국에서. PhD 끝나고도 취업 도전을 해봤습니다. 영국에서. 똑같이. 근데 확실히 인터뷰에서 이제 그 인터뷰를 당할 때 이제 인터뷰 연락이 오는 리스판도 다르고요. 인터뷰 막상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PhD라는 학위, 마스터라는 학위, 그러니까 그 최종 학위가 어떤지에 따라서 취업을 쉽게 PhD라는 마스터라는 최종 학위보다는 PhD라는 학위가 외국에서 취업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는 맞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고 싶은 거는 해외 취업을 위해서 아니면 해외에 오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가끔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을 때 서류나 이런 것들 받을 때 서류 사실 기본 제 1단계인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저한테 이제 봐달라라고 했을 때 사실 그거는 서브미션 하기 전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서류들을 받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라는 사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왕왕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좀 수상석이지만 진짜 이 사람이 간절하게 가고 싶은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지원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내가 진짜 얼마나 준비가 됐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뒤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과 함께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셨던 질문 중입니다. 펀딩. 아마 돈 관련되는 게 아마 가장 궁금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영국, 그리고 특히 스코틀랜드는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들한테는 펀딩 기회가 사실 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요게 또 브렉시트 이후에는 점점 확대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바로 코비드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제 요 딜이 계속 지연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언제부터 이 기회를 누리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한국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유러피언들한테는 좋지 않은 소식이지만 최소한 한국인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서 혹시 유럽 쪽으로 그리고 영국으로 유학을 나오시고 싶으신 분, 포닥을 나오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더 넓게는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계속 이제 주시를 하고 계시면 점점 더 이 기반이 확대가 될 거고 점점 더 이지해질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주시를 하고 계시라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그리적으로 보면은 학사, 석사, 박사 중에서 석사가 제일 펀딩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석사가 영국은 1년 코스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사실 펀딩을 주기가 사실 조금 애매한 코스이긴 합니다. 학사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4년, 박사도 3, 4, 뭐 길게는 5년, 그러니까 5년 정도까지 더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학교 쪽에서는 뭐 스칼라십이라든지 펀딩을 사실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조금 괜찮은데 석사 같은 경우 연구에는 단기로 이제 되게 앱스트랙트하게 딱 1년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 디그리적으로 보면 석사가 펀딩 기회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국으로 석사 유학을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당연히 펀딩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세 개 중에서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은 기회를 가장 찾기 힘든 디그리가 석사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박사 유학의 경우에는 학교 지원 외에 이제 익스터널 펀딩이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도 이제 기회가 제공되는 것들이 이제 왕왕 있기 때문에 근데 요 기회의 정도는 이제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전공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피직스 이쪽의 경우에는 스쿨 칼리지나 이제 익스터널 펀딩 그리고 이제 요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요게 UK나 뭐 EU 인터내셔널 상관없이 되게 지원 기회가 고르게 사실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바이올로지 쪽은 사실 아직도 여전히 약간은 UK only 쪽으로 조금 더 펀딩의 기회가 사실은 아직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요게 이제 코비드 쪽으로 되면서 굉장히 이제 펀딩이 조금 되게 슈링크 되기는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코비드가 점점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다시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이 펀딩이 얼마만큼 열려 있고 돈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요거는 네, 점점 좋아질 거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박사과정, 많이 생각하시는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없지는 않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피직스, 그리고 케미스트리 쪽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도 많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를 저는 이제 의학대학이라서 그쪽으로서 많이 찾아보는데 사회과학적으로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학교 내부적으로도 사실 물론 이제 풀 펀딩은 아니지만 최소한 뭐 하프 펀딩이라든지 뭐 생활비는 주지 않지만 튜이션 피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주는 경우도 있어서 튜이션 피에서 어느 정도면 파셜리 펀딩만 돼도 사실 굉장히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A도 여기 학교에 와서 해서 그런 식으로 사실 생활비를 좀 커버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시면 조금 더 이제 여기 와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펀딩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GTA는 여기 펀딩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학위 기간에 넣는 이제 펀딩 스칼러십이고요. 이제 펠로우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위가 다 끝나고 이제 포닥으로 넘어가는 거를 이제 보통 펠로우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PhD 라이팅 기간 동안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되면 이제 이 말은 즉 이제 라이팅업이 끝나고 아니면 라이팅업이 확실하게 언제 서브미션을 할 수 있다라는 시기가 되면은 포닥으로 지원을 하는 생각이라면 이제 자포스팅을 보고 지원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UKRI라는 사이트를 통하면 거의 모든 펀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UKRI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가시면은 이제 모든 펀딩 사실 분야는 뭐 굳이 바이올로지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피직스도 있고 엔지니어링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분야별 뭐 필터링도 다 하실 수 있고요. 웬만한 펀딩 바디들 굉장히 큰 펀딩 바디이기 때문에 웬만한 펀딩들은 여기서 거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커리어 리서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간단하고 계획적인 본인이 앞으로 어떤 실험들을 하고 싶은지 왜냐하면 얼리 커리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시니어 레벨들보다는 그동안에 쌓아놓은 데이터적인 부분이 적은 건 너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뭘 했냐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적인 면들을 조금 더 물어보는 그런 경향이 더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레벨에 있는지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이 쓰는 것이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얼리 커리어 리서처의 레벨이기 때문에 요 단계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많이 중점적으로 보고 지금 이제 서브미션을 하는 경우고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펀딩의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 단계, 전공 분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UKRI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본인의 전공을 넣고 솔팅을 쫙 하면은 내가 넣을 수 있는 펀딩이 이렇게까지 많나 싶을 정도로 1년 내내 그랜트만 쓰다가 연구할 시간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펀딩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PI들이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타자만 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여기에 오시는 게 힘들지 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기서 컨트랙트를 익스텐드 하거나 하는 거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쉬울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플리케이션 넣는다고 그 돈이 나한테 오냐 안 오는 쪽이 또 다른 문제기는 한데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사실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 또 넣고 떨어지면 또 넣으면 되는 거라서 네. 그 넣을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사실 상당히 많다. 없지 않다라는 거는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펀딩 받에 따라서 지원하는 연구라든지 본인이 그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파악하고 넣으시면은 이제 딸 수 있는 찬스를 높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인들의 PI가 사실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넣으면은 우리가 되게 잘 딸 수 있다라는 것들은 되게 PI들이 되게 빠삭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본인이 들어가는 랩에 들어가서 교수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여기는 우리 랩이 넣으면은 100% 떨어져. 여기는 우리 랩이 넣으면은 이제 딸 가능성이 높아라는 얘기를 PI들은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본인이 랩에 들어갔을 때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교수님께 서제스트를 딱 하면 교수님들이 아마 2차 필터링을 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그랜트 필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스트를 내로다운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빅 펀딩 바디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체리티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연구 관련한 특정한 체리티들이 있는데 알츠하이머 UK라든지 아스마 UK 뭐 요런 이제 큰 펀딩 바디는 아니지만 이제 체리티들이 있는데 사실 이 돈도 사실 적지는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체리티 연구비들이 있어서 요것도 이제 매년 연구비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만약에 본인 연구가 특정 디지즈 타겟을 하는 꼭 바이올로지가 아니더라도 뭐 피직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하는 연구가 특정 디지즈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조금 타겟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체리티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영국에서는. 근데 체리티들이 웬만하면은 연구를 지원을 합니다. 조그만 돈이라도.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면은 꼭 연구비가 아니더라도 트래블 그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지원을 받아서 학회에 가거나 할 때 지원을 받으면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 체리티에다가 많이 이제 스케줄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그래서 내년 컨퍼런스 갈 때 지원을 하려고 지금 이제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만약에 큰 그랜트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요 체리티에서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안 좋은 뉴스이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이 놓친 큰 이제 안 좋은 부분인데
이제 더 이상 영국이 유럽의 한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호라이즌 그랜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호라이즌 그랜트 굉장히 큰 펀딩 머니인데 이제 더 이상 영국이 ERC의 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호라이즌 그랜트를 받을 수가 없고요. 이 호라이즌 그랜트가 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국도 호라이즌 그랜트의 한 파트이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더 이상 이제 호라이즌 그랜트의 파트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네고시에이션이 끝이 나서 2022년 올해부터는 더 이상 영국은 ERC에서 이제 호라이즌 UK, 호라이즌 그랜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요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굉장히 돈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서 큰 돈을 그랜트를 받았고 연구를 해오셨던 이제 영국의 많은 연구자분들께서는 either giving up their grant or move to the EU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브렉시트로 인해서 앞서서는 한국인 분들, 새로 오신 한국인 분들께는 이제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회가 좀 열려 있었던 상황인데 요거는 브렉시트로 인해서 사실 조금은 안 좋은, 영국의 안 좋은 리서치 인바이러먼트에 좀 안 좋은 임팩트가 된 그런 예시, 네거티브 임팩트인 부분이긴 하죠. 펀딩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돈이, 연구비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줄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U의 다른 유니버시티와의 코워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라이즌에서 돈이 크고 그 돈으로 사실 다른 EU에 있는 유니버시티들과도 이제 네트워킹을 하고 그랬던 건데 이제 그게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요것은 이제 그냥 알려드리는,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뭐, 진지하고 그런 얘기들은 이제 하고, 이제 그냥 조금 더 이제 심플하고 조금 이제 그런 것들로 넘어가면, 글라스고에서의 생활들은 이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워크라이프 밸런스죠. 여기서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까지 일하면 교수님이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라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냐고 교수님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이제 오피스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니? 왜 집에 안 가니? 이렇게 자기도 그때까지 있었으면서 학생들이 늦게 그렇게까지 오래 있는 것은 안 되는 그런 일이 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 중요한 만큼 본인에게 자유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물론 PI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PI는 9 to 6가 굉장히 중요한 PI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PI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거를 좀 지켜줬으면 하는 거를,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이야기는 확실히 명확히 합니다. 그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처럼 눈치 싸움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있는 P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네가 네 할 일을 하면 네가 어디서 일을 하든 상관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 때문에 네가 아침 새벽 6시에 나오든 뭐 오후 3시에 나오든 크게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안 나와도 별로 문제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도는 아주 높습니다. 네. 네가 네 일만 하면 네가 그 일을 어디서 하든 카페에서 하든 도서관에서 하든 오피스에서 하든 랩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그 일을 한국에 가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whatever it happened is your responsibility. 그 자유도가 높은 만큼 그 모든 결과에 대한 것도 제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람들이 그거를 잘 잊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유도가 높은 거를 굉장히 즐깁니다. 너무 좋죠. 근데 그거에 취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즐긴 자유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썼지만 본인의 시간을 잘 매니지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처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될 거고요.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큰일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제일 그냥 조언 여기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조언 하나 해달라고 하면 전 그냥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서 고3처럼 생활했던 것처럼 하면 연구도 성공할 거라고. 네, 한국 고3처럼만 하면 된다. 한국에서 고3. 그 생활 하라고. 고3처럼만 해, 고3처럼만. 네. 어차피 고3처럼 못 할 거니까 한국에서 고3처럼만 하라고. 그러면 성공할 거라고. 고3처럼 못 할 것 같으면 9 to 6만 해, 9 to 6. 주말에도 일하지 마. 주말에도 일하지 마. 9 to 6. 주말 일하지 않아도 돼. 주말에 나올 거 생각하지 말고 매일같이 9 to 6만 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학위는 받을 거야. 학위는 받을 거야. 근데 너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고3처럼 해.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그거는 이제 그 친구의 선택이지만 패스를 하고 싶으면 9 to 6. 성공을 하고 싶으면 고3처럼만 해. 그리고 그건 이제 그 친구의 선택인데 네, 뭐 아무도 뭐 고3처럼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만 네. 최소한 9 to 6 하면 네. 문제는 없는 영국에서의 삶. 주말에 출근 안 해도 되고요. 네. 9 to 6 해도 오전 10시 반이면 다 티타임하러 내려가고 오후 3시 반이면 티타임 해야 되고요. 여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9 to 6 해도 다 휴식 시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거나 여기 사진에도 보이시면 여기 이 건물이 제가 일하는 랩이고요. 랩 건물이고 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국이라고 다 9 to 6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새벽 3시까지도 일하고 하거든요. 제가 퇴근하는 날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날도 당연히 있고 9 to 6에 딱 맞춰서 정시 퇴근 5시에 퇴근하는 날도 있고 새벽 3시까지 일하는 날도 있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새벽 3시까지 막 새벽 막 첫차 타고 출근하고 막 그 다음날 첫차 타고 퇴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필요하면 그렇게 새벽까지 일하고 대신에 그때 그렇게 일하면 그 다음날 출근 안 하죠. 네. 그때까지 일했으니까 교수님이랑 출근하는 교수님한테 인사드리고 저는 오늘 출근 안 해요. 지금까지 일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교수님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는 쉬는 거죠. 집에 가서. 이제 뭐 그런 삶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내 프로덕티비티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통은 터치를 안 한다. 이제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교수님들은 여기도 썼지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교수님도 있지만 most of them은 그렇게 보통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킹업 하시는 정도. 네. 근데 다시 back to here.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게 잘 돼도 여러분의 책임, 못 돼도 여러분의 책임. 그래서 자유도가 주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글라스고 대학교의 PhD 학생의 연내 보장된 휴가는 8주입니다. 8주. 8주. 네. 뱅컬리데이 다 빼고 네, 그런 거 다 빼고 학생이 챙겨서 쓸 수 있는 오피셜한 휴가는 8주. 2달입니다. 2달. 네. 그래서 껐떡하면 사라집니다. 애들이. 뭐 시키려고 하면 애들이 휴가가 있어요. 네. 어디냐고 하면은 자꾸 저 스페인 가 있고 이탈리 가 있고 그렇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포닥이 일하죠. 포닥이. 제가 일합니다.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코비드 뒤로 이제 말씀드리면 코비드 이후로 좀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면 원래도 제가 일하는 랩은 워킹 프롬 홈이 그렇게까지 뭐 크게 반대되거나 교수님이 그렇게 제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코비드가 영국은 아시다시피 록다운이 이제 길게 거의 2년 가까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더 많이 이제 억셉터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저희 리서치 센터 전체적으로 굳이 랩에 나와서 일이 있지 않는 한 집에서 일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랩에서 일이 없어도 오피스에 나와서 일을 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전체적인 사람들 분위기가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랩에서 일이 없으면 굳이 오피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들도 너무 이제 당연하게 약간 받아들이시는 분위기고요. 근데 이제 미팅 자체는 예전에는 다 줌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미팅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돌아오기는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 이제 모여야 되는 다양한 인스티튜트에서 모여야 되는 미팅은 여전히 줌으로 하기는 합니다. 이제 그거를 오프라인으로 그런 미팅은 오프라인으로 바꾸지는 않았는데 이제 같은 이제 여기 코리더에 이제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의 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바꿨고요.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이제 다양한 빌딩에서 와야 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트래블이 좀 필요한 것들은 그 여전히 줌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컨비니언스들은 이제 포기를 못하는 이제 그렇기는 한데 사람들의 마인드가 굳이 이거를 여기 올 필요가 없네? 약간 이거를 깨달은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교수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굳이 그리고 교수님들 본인들도 그게 더 좋다라는 거를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나 오늘 집에서 일할 거니까 너희들도 알아서 해. 약간 이렇게 저 매일 아침에 보내시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은 더 편한 휴가를 즐기게 되는. 그러면 다들 이제 나도 오늘 출근 안 해. 너도 안 해. 나도 안 해. 이제 다들 이런 분위기기는 좀 하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오피스가 조금 더 공터가 되어버린 약간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랩 워크만 하러 이제 학교에 나오는 이제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막 아카데믹 이어가 시작을 해서 진짜 오프라인 강의들이 올해는 다 열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복작복작해서 이렇게까지 붐비는 학교를 정말 오랜만에 보기는 하는데 그래서 좀 적응이 안 되기는 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이래도 괜찮은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기는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붐비는 건 붐비는 거고 여기에 랩이나 이런 분위기 자체는 예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실험만 하고 뭐 오피스 워크는 그냥 집에 가서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 여기 일만 딱 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약간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유롭게 그냥 뭐 굳이 나올 필요 없으면 뭐 그냥 집에서 해도 되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 또한 다시 여기로 귀결. It's your responsibility. 모든 것들은 your responsibility.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유도가 높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글라스고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게 이제 알려드렸고요. 이제 좀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것도 보여드려야죠. 이게 저의 일상생활입니다. 그 학교 바로 옆에 여기 뒤에가 학교 건물이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좋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놀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제 친구들입니다. 연구 안 하고 맨날 얘네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제가 공원에서 밥 주는 청설모들입니다. 청설모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밥 주는 얘는 로빈이라는 새고요.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 새의 종입니다. 로빈이라는 새 종이고요. 제가 이렇게 만져도 가만히 있는 야생 청설모입니다. 저 어깨에 올라와 있는. 그래서 이렇게 연구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청설모랑 놀고 있는 포닥의 삶입니다. 이렇게 글라스고에 오시면 이렇게 연구 안 하고 땡까땡까 노는 월급 루팡을 하는 포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퍼스널 라이프는 이렇고요. 그래서 배에 굉장히 이제 환경 친화적이고 이런 여우도 보실 수 있고요. 이 공원에서 여우도 이렇게 돌아다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청둥 오리들이 드놀고 있는 연못도 있어서 제가 식빵도 거기서 가서 맨날 식빵도 주면서 모든 이 공원에 있는 야생 동물들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제 밥은 안 먹고 야생 동물만 먹여 살리고 있는 제 월급이 다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이렇게 그런 삶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글라스고입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글라스고 이렇게 좋은 해외 생활 그러면 저는 이 해외 생활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느냐? 글라스고에 있으면서 이제 한국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적지 않은 숫자로 이제 이곳에 오신 많은 국제 학생, 이제 외국인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기분 좋은 사례도 보고 안타까운 사례도 사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해외에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과 이제 괴리가 사실 많이 큽니다. 그래서 본인이 각오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매일매일이 도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사진과 말처럼 이제 꿈 같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순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도 어쩌면 가능할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청설모 먹이주기, 이제 그런 자유로운 랩 생활, 교수님과의 이제 그런 교수님이 학생들의 복지를 챙겨주는 그런 생활들도 분명히 한국에서도 가능할 겁니다. 꼭 해외에 나와야만 가능한 거는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도 많이 바뀌었겠죠. 제가 떠난 게 벌써 10년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연구자로서의 스트레스만도 벅찬데 외국인으로서의 어려움도 마주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외에 있으면. 그리고 또 내일에 내가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그 불안정한 삶을, 그 불안정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매일 견뎌내야 되는 그런 삶을 외국에서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유로 그게 뭐 학위 과정이건 인턴이건 포닥이건 무슨 이유건 상관없이 해외로 나오고자 하시는 분들께 why에 대한 거를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이 꼭 해외에 나와야만 가능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제 제가 지금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몇 가지 예제 질문들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들을 제가 이제 보통은 물어보는데 이 질문들에조차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명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가 없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 해외에 나오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뭐 이제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좋은 얘기들도 드리고 그 전에 이제 학위 과정에 대한 되게 월디한 슬라이드에서도 설명돼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오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미 해외에 있으면서 제가 이미 해외에 나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되게 히포크리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에게 상담 비스무리한 것을 해외 이제 요청해 오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 서서 이제 그분들께 굉장히 많은 챌린징한 질문들을 하는데 이제 그 챌린징한 모든 질문들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다면 제가 이것은 보장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잊지 않는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위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을 때 한국에서 고3처럼만 해.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그 정도로 열심히 살 자신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야. 한국에서 제가 들어봤을 때, 한국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순간은 고3이었거든요. 제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고3을 다시 보내고 싶지 않아서예요. 고3처럼 다시 열심히 살고, 고3 시절을 다시 보내고 싶지 않아서 다시 태어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고3은 다시 보내고 싶지 않은 제 시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열심히 이곳에서 다시 할 그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저는 해외에 나오는 거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뭐 여기 와가지고 누구도 만나보고 놀러도 좀 가보고 그러면 그냥 한 달 해외에 그냥 배낭여행 나오시면 되죠. 뭐하러 돈 몇천만 원 해가지고 나오시나요? 그 정도로 돈을 들여가지고 나왔으면 진짜 잘해가지고 여기서 터를 잡고 사시던지 아니면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로. 근데 정말 그렇지 못하고 진짜 안타깝게 안타깝게 가시는 분들 정말 너무 많이 봐서 그러면 도와드렸었던 저도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나오시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본인이 해외에 나와서 꼭 해야 되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니면. 그래서 진짜 본인이 꼭 해외에 나와야 되나요? 해외에서만 할 수 있는, 해외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왜 해외에 나오시려고 하죠? 해외에 나와서 어떻게 생활하실 건가요? 해외에 나와서는 어떻게, 뭘 하고 싶으시죠? 여기서 뭘 얻어가려고 하시기에 해외에 나오시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그게 구체적이실수록 여기서 성공해서 얻어가실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이 명확할수록, 그게 사진처럼 명확해질수록 저는 여기에 와서 꼭 제가 말씀하는 글라스고에 오시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 지역이 됐든 저는 거기에 가셨을 때 성공하고 가실 수 있을 거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영국이 IMF에서 지정한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생활 물가가 높아졌는데 포닥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생활은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받는 포닥 월급으로 인베스트먼트도 하고 있고요. 세이빙도 하고 있고요. 영주권 받게 세이빙도 하고 있고 월세도 내고 있고 네, 이 미친 듯이 오르는 전기세도 내고 있고요. 네, 뭐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모든 콘센트는 다 끄고 어떤 날에 양초만 켜고 있기도 하고 웬만하면은 불을 잘 안 켜고 자연광으로 살고 있기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는 집니다. 어떻게든 살아는 지지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진짜 뭐 요즘 한국말로 하면은 꼰대죠. 10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제가 환율이 2,000원이었거든요. 1파운드 2,000원. 2,000원일 때 와서 저는 지금 영국 오시는 분들은 진짜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파운드 너무 싸잖아요. 지금이 영국 유학 올 기회죠. 지금 1,500원? 1,500원 정도잖아요. 1파운드에. 너무 좋죠. 저는 1파운드 2,000원에 왔으니까. 처음 유학 올 때. 너무 영국 유학 오기에 좋은 시절인 거죠. 물론은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너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만, 파운드로 오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저는 2,000원에 와서 너무 비싸가지고 10파운드로 일주일을 살았었거든요. 딱 진짜 10파운드 들고 일주일에 10파운드만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10파운드 2만 원, 2만 원 이상 일주일에 쓰지 않기. 요즘 한국에서도 그거 많이 하는데 무지출 챌린지 그런 거 많이 한다고 뉴스에서 봤거든요. 네, 10,000원 뭐 얼마 딱 그거만 쓰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했던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께 그 얘기했더니 저는 부모님이 칭찬해 줄 줄 알고 그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그렇게 궁상맞게 살지 말라고 오히려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는 칭찬받으려고 아껴 쓴다고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궁상맞게 살지 말라고 오히려 혼났던 기억이 좀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악착같이 네 살기도 하고 곰팡이 피 빵도 좀 먹고 뭐 네, 그렇게, 네, 예, 실제로 곰팡이 핀 빵을 드시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사는 순간도 오게 되고, 진짜 눈물 젖은 빵도 먹고, 뭐, 보면, 이제 Q&A에서도 제가 이제 하겠지만, 그냥 뭐 순서 상관없이 그냥 막 얘기를 드리면, 이제 제 마지막 질문에 영국 내 인종차별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지역마다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유학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다행히도 인종차별을 경험한 게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당했을 때도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사실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덤덤하기도 하고요. 일부러 더 무덤덤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당했는데 제가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최소한 한 번도 신체적으로 위협을 느낄 정도의 경험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10년 동안 살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에서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종차별을 당한 경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무서워서 외국에 나가는 거를 포기한다. 그거는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국에 나가는데 인종차별 경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그 정도의 차이, 경험의 차이, 그러니까 그거가 횟수가 적을 뿐이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별의 경험의 횟수와 정도를 최소화하는 거에 그냥 신경을 썼어야지 외국에 나갔는데 인종차별 경험이 없다? 그거는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걸 못 느낀 거지 그냥 그게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내가 차별을 당하는데 외국에 나갔는데 내가 인종차별을 안 당한다? 그거는 아마 그냥 본인이 못 느끼셨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냥 외국에 있을 시간이 길어지면 그냥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 한 번씩은 당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캣콜링을 당하는 이런 사람인데 뭐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를 경험의 횟수와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외국에 나가서 주거를 구하실 때 이제 뭐 여행을 가시든 아니면 이제 진짜 유학이라든지 포닥 잡을 구해서 나가실 때 제발 주거 지역을 꼭 신경 써서 구하셨으면 좋겠어. 주거, 집, 제발 싸다고 무턱대고 그곳을 계약하지 마세요. 제발. 쌀 때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거기에 계시는 분들께 물어보고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Your safety is most important. 거기 그 세이프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지역의 그 주거는 집값이 비싸서 그게 여러분들의 샐러리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월세를 내는데 지금 허덕허덕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따라서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주거를 어디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종차별의 경험이라든지 정도가 굉장히 많이 플럭추에이티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나는 이런 것들을 무덤덤하게 넘긴다거나 그렇다 넘기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렌트를 조금 비싸게 낸다고 하더라도 비싼 동네 가셔야 돼요. 안전한 동네 가셔야 돼요. 내가 외국에 사는데 현지인도 아닌데 외국인인데 이거는 안전한 동네 가셔야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주거는 제발 싸다고 무턱대고 거기 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차피 가셨을 때 잘 모르니까 보통 호텔에 한 일주일 정도 기거하시면서 집 구하러 다니시잖아요.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에어비앤비 있으시면서 보통 집 구하러 다니시던데 거기에 계시는 오래 사셨던 분들한테 물어보고 한국에서도 학군 찾아가지고 좋은 학군 가가지고 막 그런데 알아보고 한국에서도 집 구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분명히 좋은 주거지역 있거든요. 딱 가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제발 그런 데에 집 구해가지고 너무 돈에 싸다고 무턱대고 계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경험하시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그것만 신경 써서 구하셔도 인종차별은 굉장히 그 정도랑 횟수는 굉장히 많이 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냥 약간 팁 아닌 팁이라고 조금 드리고요. 어차피 밑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받은 질문 중에서 그냥 쭉 그냥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커버는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미리 보내준 질문 중에서 몇 개 선별해서 답을 그냥 드리는데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냥 계속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버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앞에 슬라이드도 마찬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은 좀 전에 그냥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영국의 대학 포닥을 목표로 정한 이유도 물어봐 주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사실 조금 약간 실리한 이유긴 한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유학을 결정하고 나서 사실 미국은 애초에 이제 제 선택지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총이 너무 무서워서 총 맞아서 죽고 싶지는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애초에 총기를 모든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미국은 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유럽 쪽으로 이제 오고 싶었고, 이제 언어적인 재능이 제로에 가까운 저는 그나마 제2외국어로 할 수 있는 영어로 쓰는 나라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딱 두 개밖에 없었죠. 아일랜드랑 영국. 그래서 이제 두 나라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제 글라스고 대학교가 이제 제가 당시에 처음에 영국을 올 때에 제가 원하던 코스가 글라스고 대학교 밖에는 없었어서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라스고 대학교 밖에는 올 수가 없었었고요. 그래서 사실 글라스고 대학교에 처음 올 때에 다른 학교를 그 코스가 끝나고 다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갖고 왔었습니다. 근데 글라스고 대학교에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는 글라스고 대학교의 리서치 인바이러먼트랑 패컬티 멤버들을 그 당시에 이제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리서치 패션과 인바이러먼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이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굳이 다른 곳으로 옮길 이유를 찾지 못하다 보니 이제 계속 글라스고에만 지금 10년째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이제 글라스고 지방령이 되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뭐 특별한 이유가 사실 없어서 이거를 사실 질문을 주셔가지고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사실 이걸 굳이 이렇게 쉐어를 할 만한 이유는 아니어서 조금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이렇게 엄청 대단한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고요. 논문의 질의 중요성에서 또 물어봐 주신 분이 있는데, 본인의 퍼블리케이션이 네이처나 사이언스 이런 곳에서 나왔다. 그러면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아주 중요하죠. 네, 네, 중요합니다. 네, 뭐 이런 곳에 냈다면은 더없이 좋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전부는 아니고. 이제 본인이 몸담고 계신 분야마다 특정하게 자주 보는 저널들이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로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Molecular Psychiatrics or BBB 등의 이런 그런 저널들인데요. 이런 곳에 페이퍼가 나온 것이 있다면, 네이처나 사이언스가 꼭 아니더라도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또한 아마 이제 논문의 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예상을 했을 때 아마 임팩트 팩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 임팩트 팩터보다도 본인의 페이퍼가 자신이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과 그 페이퍼가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가 사실 생각보다 조금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임팩트 팩터가 조금 낮은 이제 페이퍼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앞으로 하고 싶어 있는 커리어랑 연관성이 더 있다면은 사실 그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기는 하고요. 그리고 페이퍼의 퍼블리케이션이 끊이지 않고 사실 조금 더 계속 이제 매년 있다라는 거. 좀 끊이지 않고 사실 페이퍼가 있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연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제 해왔다라는 거. 사실 그런 거를 조금 더 보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그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것들을 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임팩트 팩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면 네이처나 사이언스가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오 하니까 임팩트 팩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물론 아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임팩트 팩터에 너무 목매달고 사실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임팩트 팩터에 너무 이제 목매달지 말자.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로 연구자들이 이제 점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하이어 임팩트 팩터에만 그게 없는데 어떡하지? 질에 겁먹으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페이퍼를 내는 거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지금 전체 분위기상에는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처음에 이제 주셨던 거를 보면은 이제 마음가짐, 어려움, 불안감 극복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연구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이제 제 마음을 다잡는지 요게 이제 좀 느낌이 비슷한 질문에서 제가 두 개를 묶었는데 이제 요거는 저는 토론하는 거를 정말 즐겨서 특히 이제 오픈 디스커션을 진짜 이제 즐기는데 사실 지도 교수님과의 토론보다는 이제 좀 실험적으로 뭔가 잘 안 풀리거나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저는 그냥 다른 랩 사람들이 있는 오피스에 그냥 쳐들어갑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사실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왜냐면 뭐 누군가는 그냥 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일하는 척 하는 거죠. 제가 잘하는 겁니다. 프린텐딩 I'm busy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보통 가면 유튜브 보고 있거나 신문 보고 있거나 이제 이제 뭐다 그러고 있어서 아니면 이제 보통은 공동 오피스에는 이제 다양한 랩의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냥 거기에 그냥 갑니다.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들고 그냥 가죠. 그리고 나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그냥 플로어에 던집니다. 그냥 던지면 다 이제 일하는 척 하던 사람들이 의자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모아서 얘기를 시작하죠. 다 같이 토론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자기들도 다 이제 지루했거든요. 다 같이 얘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은 어쨌거나 같은 플로어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는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 공유를 하지만 각자의 스페셜리티가 전부 다 다릅니다. 왜냐면 PhD인 이 뒤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스페셜리티는 다른데 공통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툭 던지면 이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막 이제 나오는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던지면 어차피 지루했던 참에 이제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튀어나온 거라서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 오피스이기 때문에 그 오피스에 들어온 사람이 무슨 재밌는 얘기 하고 또 이제 조인을 하고 사람이 점점 불어나면은 이제 점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사람 들어오고 저 사람 나가고 이 사람 들어오고 저 사람 나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아이디어가 점점 모아져서 이렇게 오픈 디스커션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해 볼 만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데 굉장히 유용한 팁들을 이제 종종 이제 되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그 공동 오피스에 자주 쳐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은 보통은 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보통은 놉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에서는 다 이제 일하는 척 이렇게 메일 하지만 그 메일은 지금 당장 보내지 않아도 되는 메일. 이제 다 이렇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연구자들은 랩에서 바쁘지 오피스에서 사실 그렇게 바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가서 이렇게 던지면 디스커션 하는 게 더 재밌지. 오피스 일은 사실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보통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PI들도 와가지고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에서는 티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시 반, 3시 반, 이제 오전 티타임, 오후 티타임. 그 티타임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꼭 해야 되는 저희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티타임도 저희는 이제 종종 이용을 해서 이제 그때 보통 커피 들고 앉아갖고 그 얘기하고 오후에도 이제 그 얘기하고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이제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려울 때 실험적으로 어려울 때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하는 거는 이제 좀 혼자 깊게 생각할 일이 있거나 심란할 때는 이제 저는 이제 오피스 책상 앞에 앉아있기보다는 이제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피스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오피스에 들어와가지고 바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안 바쁘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기 때문에 이제 저는 밖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방해를 받아서 이제 보통은 오피스 책상 앞에 앉아있기보다는 이제 아까 사진에 보여드린 그 바로 옆에 있는 공원에 그래서 캠퍼스 옆 공원을 걸으면서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셨듯이 저의 청설모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로빈 이런 오리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치유의 시간을 갖고 이제 그래서 여기 적은 이제 불안감, 이제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을 제 청설모 친구들과 이제 함께 이제 갖고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해받지 않고 저 같은 사람을 피해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저는 저 같은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공원을 가서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제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 좀 돌아오고는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의 마음을 다스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에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이제 불편함 그리고 이제 시작과 끝에 온전히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구실 측에 이제 배려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이제 질문을 또 주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랩마다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반에는 랩에 막 들어왔을 때에 적응하기 위해서 시간은 조금 줍니다. 근데 일단 포닥은 페이드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현재 소속된 프로젝트를 멈추고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시간을 온전히 배려받는 거를 기대하기에는 이거는 전적으로 PI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만약에 본인의 일을 다 해놓고 이제 내 할 일이 다 끝났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예, 조금 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조금 시간을 빼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PA가 오케이를 하면은 되지만 사실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휴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휴가가 그래도 좀 휴가 긴 편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보통은 휴가를 쓰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전적으로 PI에 달려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드 포지션이라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본인이 소속된, 그러니까 어쨌거나 본인이 해야 될 일은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돈을 받고 일하시는 직책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멈추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냥 본인이 하는 일을 하시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에는 내 커리어에 대한 거를 할 수 있나요? 보장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라면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내 커리어에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나요? 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게 제 답인 거죠. 어쨌거나 돈 받고 하는데 PI 입장에서도 내가 돈은 주는데 내가 돈 주는 일은 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만 다 한다고? 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해주기는 미리 프리 어레인지 된 게 아니라면은 PI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사실 좋게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리서치 관련된 퀘스천들도 좀 있기는 한데 혹시 그 전에 여기 라이프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제가 접했던 사례 중에서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잘 적응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많이 봅니다. 한국인 분들이 와가지고 저 영어 못해요 막 이러는데 영어 걱정이에요. 언어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합니다. 닥치면 다 하고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사람들 영어 잘합니다. 생각보다 본인만 영어 못한다고 생각하시지 영어 다 잘하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이언티픽 디스커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어려운 상황인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객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사실 뭐 그런데 그냥 잘 사례가 있는지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을 드리면 받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인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걱정이 학교 수업 못 나갈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영어 때문에 학교 수업 페일하고 이랬던 분들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디스커션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뷰도 하시고요. PI랑 랩미팅도 1대1 랩미팅도 하시고요. 잡 인터뷰도 하시고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도 영어 못해요. 어떡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영어 잘한다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사람도 영어 잘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한인 커뮤니티는 잘 되어 있나요? 잘 되어 있을걸요? 제가 한인 커뮤니티를 안 나가서. 근데, 조만간 제가 한인 커뮤니티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연사로 초대를 받아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네, 한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되게 많고, 제가, 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 소사이어티 나가는 그런 일이 되긴 하는데, 한인 커뮤니티는데, 글라스고도 이제 점점 한인들이 조금 많아지는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글라스고 내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는 잘 안 나가는데, 영국 전체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 다른 그 과학자 커뮤니티에는 소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그거는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라는 게 어떤 한인 커뮤니티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종류에 따라서 지역적인 이제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뭐 한인 사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저처럼 이제 과학자들의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다른 특정 종류의 이제 전문적인 이제 그런 지식인들의 모임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다 지역 이제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찾아보시면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한인 학생회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제 커리어를 영국에서 지속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은 한국 취업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픈 곳을 찌르셨네요. 제가, 사실 비자에 너무 지쳐서 한국의 면접을 한번 봤습니다. 한국 회사 면접을 한번 봤는데요.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한국 면접을 보고 제가 왜 한국 분들이 한국 그 면접 학원 뭐 이런 걸 다니는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네. 이사님의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R&D 뭐 팀장님, 이사님, 뭐 부장님 뭐 다 있었는데 네, 제가 영국식으로 면접을 봐서 네,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네, 신랄하게 회사를 비판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네, 저는 한국 취업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해봤는데 한국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커리어는 네, 한국 취업은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근데 네, 아무래도 저는 한국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영국에서 이제 아마 계속 할 것 같고요. 한국 취업은 뭐 후에 조금 더 제가 뭐 한국 면접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네, 뭐 한국 가려면 영어 시험도 봐야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영어 시험도 좀 보고요. 네, 네, 한국에서 취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네, 영어 시험도 좀 보고, 면접 학원도 좀 다니고, 그렇게 되면은 한국 취업도 한번 생각은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지도 교수님도 좀 그러신 분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제 지도 교수님 오피스가 바로 옆이거든요. 제 지금 이 방 바로 옆인데, 제가 메일을 보내고 교수님 방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메일 보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똑똑똑하면 교수님 의자를 돌리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 교수님 메일 보냈습니다 이러면은 그래 의자를 돌린 순간 제가 메일 보냈다라고 말한 걸 잊어먹으세요. 네,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하승차사에 대한 걸 너무 절절하게 공감을 합니다. 절절하게 공감을 해서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교수님한테 핸드아웃을 드리죠. 메일도 보내고 핸드아웃도 드리고 교수님한테 맨날 메일 노크를 여러 번 하시는군요. 네. 네. 매일 얼굴을 들이밀고 네. 네. 제가 그러니까 진짜 제가 쪼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네. 돌아오는 게 없더라고요. 네. 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네. 저도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인티미네이팅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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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처음에 이게 좀 무례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급해지니까 무례고 뭐고 없더라고요. 포닥 준비가 안 된 것에서 이제 서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좋은지 그런 것들 예시를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커버레터 같은 한국에서가 커버레터를 쓰시는 거를 잘 안 해보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급하셔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커버레터는 카피 페이스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지원하시는 곳에 따라서 테일러가 돼야 되고요. CV도 마찬가지입니다.
CV도 지원하시는 곳에 맞춰서 서식도 마찬가지고 다 바꿔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지원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따라서 순서도 바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포맷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포맷으로 모든 곳을 다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커버레터의 기본은 에센셜 크라이테리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버레터 내에서 에센셜 크라이테리어를 찾을 수 없으면 커버레터는 탈락입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인데 그 기본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커버레터들을 너무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지금 간단한 예시로 드리면은 그런 것들이라서 이제 최소한 에센셜 크라이테리어가 커버레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커버레터는 그냥 서류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센셜 크라이테리어는 최소한 커버레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고 어디셔널 would be better 파트가 커버될 수 있으면 그것까지. 만약 그거는 어차피 플러스 요소니까. 근데 최소한 에센셜 크라이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커버 레터 안에서 다 어떻게든 커버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커버 레터 안에서 어떻게든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CV에서 썼다? CV랑 커버 레터, CV에 썼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커버레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CV에 썼다고 커버레터 안에 안 써도 된다. 아닙니다. CV랑 커버레터는 다 별개의 서류이기 때문에 꼭 쓰셔야 되는 거, 커버레터 안에도. 이거 여기서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커버레터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버레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 서류가 너무 그냥 카핑 페이스트.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시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씀드린 거냐 전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사실 이그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드리면 사실 더 좋기는 한데 지금 딱히 시간상 그럴 수는 없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논문을 쓰는데 문법 교정업체에 맡기고서 투고를 했었는데 해외에서는 교수님께서 교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영어 걱정이 많아서 이분은 영어가 되게 걱정이 많으신가 보네. 교수님이 물론 봐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은 first author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authorship이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지기 때문에 특히나 제가 제가 PhD 있었을 때도 그렇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authorship에 대해서 justification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publication에 들어간 author가 누가 들어갈지에 대한 모든 리스트업은 first author가 하게 됩니다. 물론 교수님과 컨펌을 하기는 하지만 first author가 no를 하면은 교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justification도 같이 페이퍼에 넣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고 그래서 모든 책임은 first author가 져서 교수님이 교정을 해주신다라기보다는 first author가 보통은 다 하죠. 그리고 왜냐면 교수님이 영어 선생님은 아니시니까요. 교수님이 만약에 많이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해주시기는 이제 약간씩은 해주시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영어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봐주시지는 않기는 합니다. 교수님도 바쁘시니까. 그래서 계속 읽고 제가 그거에 익숙해지는 방법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여전히 많이 틀리고 많이 혼나고 빨간 글씨가 돼서 돌아오고 그러기는 하는데 네. 너무 한국 사람들 잘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읽기랑 리스닝은 잘해서 한번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잘합니다. 너무 이렇게 걱정이 많아서 문제지,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엉망은 아닐 겁니다. 네. 한국에서도 논문 다 영어로 쓰시지 않나요? 학위 논문? 학위 논문을 영어로 몇백 페이지를 영어로 쓸 정도인데 뭐 페이퍼 몇 장 쓰는 게 영어로 쓰는 게 뭐 그렇게 힘든가요? 생존 영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완벽한 상태에 대한 강박을 버리시면 됩니다.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완벽한 영어. 네, 근데 저는 제 영어를 지금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퀸스 잉글리시를 구사한다고. 네, 저는 지금도 당당하게 제 영어는 퀸스 잉글리시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저는 제 영어를 지금도 퀸스 잉글리시라고 말하고요. 네. 네, 어느 누구도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거에 대한 거를 버리시면 되고, 저는 이제 마인드셋을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좀 바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네 나라 말을 해주는데, 내 나라 말도 아니고 너네 나라 말을 해주는데,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너네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한국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니네 나라 말 해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하시면 그렇게 좀 편안하게 가지시면 영어는 좀 금방 늘으실 것 같아요. 너무 겁먹으시면 오히려 더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프라이머리 셀을 어떻게 채취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던 분이 있으신데 이제 프라이머리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어떤 방식의 컬처를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알려드리면 보통은 이제 엠브리오 데이 17 정도에서 피터스의 뇌를 이제 꺼낸 다음에 셀 서스펜션을 만들고 거기서 원하는 셀을 얻기도 하고요. 아니면 P2, 그러니까 태어난 이틀 정도,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된 이제 새끼 쥐의 뇌에서 셀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른 뇌에서 얻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주 이제 꼭 이 경우가 필요한 경우만 하고요. 보통은 바이애빌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셀 컬처를 원한다면은 피터스나 저스트 본 펍에서 이제 그 뇌를 이용해서 셀 컬처를 이제 합니다. 브레인 프라이머리 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셀 파퓰레이션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채용하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포닥의 개인적인 상황, 결혼이나 아이가 상황을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려는 합니다. 근데 이게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고려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 사람의 워킹 어워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결혼을 하신 분의 월급이 조금 더 많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먹여 살려야 될 부양가족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근데 실제로 제가 결혼을 해서 결혼하기 전과 후에 월급을 받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니라는 거. 네, 그거는 좀 이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내 입장에서 고려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는 이제 아이들을 꼭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 픽업이랑 이제 드롭오프 시간을 꼭 이제 부모가 동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레인지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고려는 합니다. 네. 네, 그게 불이익으로 작용은 하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으로 작용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네,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 랩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2시에 퇴근합니다. 네. 네.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이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따르기를 빕니다.